이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저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전쟁을 중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런 거를 오히려 촉발시키고 더 길게 끌어가고 이런 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은 동맹 하면서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국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런 데에서 좀 한국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그,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투기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 드론이 전투기보다 더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I가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 변화가 생기면서 군산 복합체 이런 것도 저는 좀 변화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뻥이 세다. 지금 트럼프가 이 떠든 게 선거 때 얘기한 게 과연 어느 정도 지켜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 물론 트럼프 일기 때는 준비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트럼프 공약 이행률을 미국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트럼프 공약 이행률이 한 2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되게 낮은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근데 임기가 4년인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상원 하원을 장악을 했다고지만은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라고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의 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후에는 저는 상하원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그리고 앞으로 핵심적인 어떤 법안 같은 경우를 이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거를 법안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도 대체적으로 이 미국의 지난번에 IRA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핵심 법안 같은 걸 만들 때 뭐 빨라야 7, 8개월 그렇다면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그냥 당선이 됐다 그러면 한국에는 엄청나게 축복이 올 거냐. 이런 측면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뭐 이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은데 요즘에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더더욱 더 우려가 큰 거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전망 또 기술력 그리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제대로 납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납품이 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이 납품처를 가격을 다운시키고 납품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이 성공하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 자체가 경쟁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같은 거를 다양하게 규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정권에서는 약간 좀 느슨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금액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전 이게 바이든이 내세운 것 중에서는 이 관세, 법인세이나 이민제 추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민제 추방 같은 경우도 미국은 불신검문 같은 거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이민자 추방을 그렇게 대규모로 찾아서 이렇게 추방하기는 생색을 내는 어떤 일은 하겠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리고 또 추방이 많이 되면은 이 미국에 사람이 없어서 이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세는 지금 현재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미국의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인건비라는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은데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제조업의 비중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대, 9%대 정도인데 사실은 전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리더 글룹들은 미국이 강한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제조업이 최소한 20%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 미만대에 미국의 제조업을 20%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공장을 짓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노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노동자나 끌어다 쓸 수가 없거든요. 배터리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첫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트럼프의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다. 전 관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한국은 부가세가 10%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대체적으로 부가세가 20%에서 22%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미국은 부가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일반 관세를 10%에서 20% 매기겠다 한 얘기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거로는 미국 아닌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부가세를 매기겠다. 근데 부가세를 관세로 매기겠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이 부가세를 미국도 도입하겠다. 저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데는 되게 저항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랑 해리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이 해리스가 낙선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거였냐?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전 물가라고 봅니다.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게 미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거든요. 물가는 경제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미치는 게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도 자기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제시했던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공화당 사람들이랑 정치인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무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떠든 공약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좀 그런 게 핵심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전 금약의 질문 제안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있지 않다. 그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 산업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발전 전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민주노총에서도 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활동의 대안이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민주노총 95년도에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민주동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뭐 이 무상교육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내걸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민주당이 그런 약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줬고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러시아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시베리아가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쪽인 이 기울이 내려오면서 많이 개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생각지 않았던 되게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한국이 러시아의 스마트폰 1위, 자동차 1위, 그 전기전자 가전 1위, 한국이 수출 1위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은 푸틴은 한국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을 해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공개적인 기자 간담회 때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다 답변을 않고 러시아는 한국을 계속 필요하고 있다. 한국이랑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푸틴이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그랬죠. 그랬는데 왜 푸틴이 그랬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결코 가까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교차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2년이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리스가 당선된 것보다 또 다른 평화적인 측면, 반전 평화적인 측면,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문에 그, 뭐 관세로 올리고 뭐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뭐고 그러고 미국의 확정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국채가 올라가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강달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기 트럼프 4년 동안 약달러가 유지가 됐거든요. 트럼프는 약달러 주의자더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 강달러가 되면은 미국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서민들 경제에는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그러면 2년 두 번째 임기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강달러 정책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 마지막으로 좀 제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앞으로 그 핵심적인 국가 전략으로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 첫 번째가 그 AI 인공지능, 두 번째가 양자 컴퓨터, 세 번째가 바이오, 네 번째가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IRA 법안 폐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못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RA 법안을 폐지하면은 미국 이 배터리는
전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 우위입니다. 근데 한국 배터리를 안 쓰면은 중국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IRL 법안이 조금 약화가 되더라도 이또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건 없다. 그냥 유지되는 것보다는 안 좋지만은 크게 나쁜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 앞으로의 이 배터리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등등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이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 전력 장치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전력 장치를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K식품이라든지 K화장품이라든지 요즘에 보면은 어, 이 K 콘텐츠의 영향이 유럽이라니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니 남미라든지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K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이 바이오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쪽이라든지 저는 뭐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닦았는데 R&D 예산 팍팍 늘리면서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거는 기업 문화가 핵심입니다. 기업 문화가 핵심이고 그리고 또 이 삼성전자의 정말 좋은 노동조합이 들어서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도 바꾸고 R&D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정책 이런 거를 좀 바꾸고 그리고 또 브릭스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수출 다변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한테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예.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